김용현이 경호처장 신분일 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에게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문의했고 김용대는 군사기밀까지 넘겨주면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군사도발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드론작전 사령관이었던 김용대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세 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 사령관은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와 작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은 계엄 발생 얼마 전 11월 17일과 1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오물풍선과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지만 합참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도발이 합참의 반대로 막히자 본인의 육사 후배인 이승호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을 부추겨 원점 타격 지시를 보고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윤석열, 김용현에 대한 일반 이적죄. 그 공소장을 MBC가 확인해서 보도했거든요. 근데 계엄 16일 전에 최전방 부대 이 대공포 발사를 위한 조준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낼 것으로 예상해 육군 최전방 부대에 대공포를 전진 배치하고 다음 날 새벽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김용현 당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이 풍선을 살포했어요. 그래서 이 대공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는데 합참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합참이. 왜냐하면은 풍선을 보낸 원점 타격이라는 게 풍선을 보낸 군 부대를 포로 쏘라는 거니까 그럼 전쟁이죠. 풍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군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니까 열흘 뒤에 또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또다시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합참의 반대로 발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육사 후배 이승호 합참본부장을 따로 불러 지시했다는 거죠. 네,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라. 그럼 자신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서 지상작전 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합참에 그 권한이 있으니까 합참에서 자기한테 원점 타격을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자기가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합참이 아니라 제작사에다가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승호 전 본부장은 그때부터 김용현 지시를 안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그때부터 김용현 지시에 반대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북한에다가 원점 타격을 했어 봐요. 전쟁이 났을 것이고 그럼 여인형 메모에 최소 안보 위기 국지전을 말하는 거겠죠. 맥시멈 노아의 홍수 전면전 이게 났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포를 쏴서
합참에서 반대해서 전쟁이 안 난 거예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건데 만약에 실제 포를 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 미친 작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 원점 타격 말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도 김용현이 준비한 것이다. 언제부터? 경호처장 시절부터. 그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경호처장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한테 김용대를 드론 작전 사령관 임명하라고 지시를 해서 실제 드론 사령관이 되는데 경호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군에 지시를 합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왜 민간인 지시를 따라요?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일이라고 보는데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때 평양 무인기를 김용현은 처음에 부인하거든요. 그 영상 좀 보십시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데 1시간 후에 말을 바꿔요.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BC 단독에 의하면 요 1시간 사이에 윤석열과 비아폰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그 사이인 9시 1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비아폰 통화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 관련은 윤석열한테 직보하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현직 군인이 드론 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관련 보고를 했다는 거고 예? 경호처장인 시절에 네. 그래서 저 김용대 사령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영장 판사 기각해버렸죠. 언제 기각했었죠?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 걸림돌은 조의대 영장 판사들이에요. 그래서 삥 애둘러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김용현이 경호처장 민간인 시절부터 드론 사령관 찍어서 임명하고 군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드론 작전을 비밀리에 주도한 겁니다. 왜? 몰래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용현은 사형에 처해 마땅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작전 지시를 내렸던 11월 17일부터 머릿속에 전쟁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볼모로 전쟁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을 도모한 이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척결되는 날까지 정치 하이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